자, 아주대 2004년도 7번부터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네요. 자, that, which, what이 있네요.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동사가 있으면, 또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무엇을 쓸 거냐? 무엇을 쓸 거냐는 기본적으로 뒷문장을 봐야 돼. 뒷문장에서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냐, 아니면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도 있어야 한다. 무슨 접속사를 쓸 건지는 그 뒷문장을 보고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판단해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은 뭐예요? 주어 있고요.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면. 그 4형식, 5형식 동사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4형식 동사, give, 5형식 동사, call, consider만 알면 돼요. 그 외에는 문법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3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접속사 문제에서는. 물론 이제 디벨로프 같이 우리 홍대에서도 풀고 아주대에서도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디벨로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 동사잖아. 목적어 없죠? 그럼 관계대명사 쓰면 되죠?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죠? 그럼 이 명사는 원래 어디 있던 자리야? 뒤로 빼야죠. 목적어 자리에 뺐는데 말이 안 되면 디벨로퍼는 자동사예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 아주대, 그리고 전에 우리 또 뭐 건대에서도 이 문제 나왔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주어 다음에 디벨로퍼를 딱 줬어. 그런데 디벨로퍼는 타동사, 자동사 다 쓰인단 말이야. 그럼 타동사냐, 자동사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접속사는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런데 접속사가를 뭘 쓸 건가는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뒤로 빼서 말이 되면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디벨로프는 일형식 자동사가 되는 거야. 또 뒤에 또 문제 나옵니다, 이거. 그때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 건대 풀 때 지금 그 문제만 2번 풀었어요. 자, 완전한 문장은 기본적으로 수동태면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를 쓰고 이형식 동사겠죠? 형용사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야. 뭐 얘도 형용사잖아요. PP도 형용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완전문.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 기본적으로 영어는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죠. 목적어. 전치사를 왜 써요? 명사 쓰려고 쓰죠. 그런데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던지, 뒤에 명사 하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D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 아예 이렇게 갈게요. 동사가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무엇을 쓸지는 뒷문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관계대명사 쓰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who, whom 또는 which가 있죠.
그쵸? 통합해서 다 that을 써도 되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who를 쓸지 which를 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보고 판단해?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판단하면 되죠. 됐죠? 맞죠? 이 얘기는 뭐야? 관계대명사를 써야지라고 생각이 딱 들었다면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뒤가 동사는 있으니까 접속사는 써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뭐 쓰면 된다고?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그죠? 그럼 뭘 쓸까?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럼 뭘 쓰면 돼? what 쓰면 돼요. 간단하죠. what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됐죠?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더띵 휘치.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휘치를 쓸 건지 what을 쓸 건지는 앞에 선행사의 유무로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명사가 있냐 없냐로만.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또 동사가 있으면 또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를 써야지 또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접속사를 쓸 건지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여기는? 관계부사 쓰면 돼요. 또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이번 또 뭐 해볼까? 네모가 이렇게 있는데, 어? 명사를 썼어. 다음에 동사 명사를 썼어요. 그 얘가 주어처럼 보이잖아. 근데 주어라고 안 쓴 거예요. 얘가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 그럼 뭘 쓰면 돼? 관계부사나 전치사 관계대명사 쓰면 돼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요렇게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D가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 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주어의 관사가 없어요. 해석은 얘를 A라고 할게. A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럴 때는 뭘 쓰면 돼? whose 쓰면 돼요. whose. 자, whose에 대해서는 내가 요거 필기하면은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이 whose는 시험 문제 워낙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이 있고요.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는데 2번 문장에 대명사가 있어. 이 대명사가 받는 말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그게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이번에는 긴 문장에 소유격이 있으면 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야. 봐봐.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입니다. 이 문장이 있고요. 나는 깼습니다. 깼습니다. 그것의 지붕을 깼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얘를 그냥 후주로 바꾸면 돼요. 그 이치 받는 게 하우스잖아. 근데 이 둘은 붙어 있는 거잖아. 이츠, 루프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This is the house. 다음에 whose roof I broke. 됐습니까? 자, 봐봐. 우리가 주어, 동사, 명사에서 목적어는 항상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부정어와 함께 올 때는 도치를 시키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목적어는 항상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 루프. 말이 안 되잖아. 루프.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이 브로크 루프. 말이 안 된다고. 아, 루프. 무슨 루프? 뭐, 마이 루프. 루프. 그치? 가산명사잖아. 한정사를 쓰든지 s를 붙여야죠. 자, 그러면 후주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사물이죠. 그러면 이추야. 이것은 집이고 집의 지붕을 나는 깼습니다. 간단하죠? 자, this is 나의 아빠입니다. 그의 직업은 is a teacher입니다. 자, 소유격 있으면 후주로 바꿔 쓸 수 있어. 얘를 받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y father고요. whose job is a teacher야. 됐죠? 그러면 얘는 뭐야? 후주가 받는 건 얘 아빠니까 his를 받는 거야. his a job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my a friend 이렇게 써요? 한정사는 my 소유격도 한정사고 어도 부정관사 한정사잖아. 한정사는 겹쳐 쓸 수 없어요. 중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my friend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his니까 his 잡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사가 없다고. 그러면 잡이죠, teacher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그냥 주어처럼 보이지만 명사라고 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잡이죠, 티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관사가 없다고. 주어 자리에. 요게 특징이야. 왜냐하면 후주가 관사 역할을 하니까. 자, 그건 이제 후주가 뭔지 알겠죠? 그죠? 앞에 사람, 사물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This is the house.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예전에는 홍대에서 굉장히 많이 기출됐던 거거든. 근데 아주대도 이종 후주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집이고요. 나는 뭐라고 할까? 응? 나는 깼다. 어, 더 꼭대기 부분을 깼다. 무엇의? 그것의 지붕의. 이렇게 쓸게. 나는 지붕이 있으면 지붕의 꼭대기 부분을 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소유격 있죠? 그러면 후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럼 얘가 받는 게, 이치가 받는 게 하우스니까 어떻게 해? This is the house. 다음에 후주 루프 I broke the top of. 됐죠? 맞죠? 그러면 이 오브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맨 끝에 있으니까 그거 요 앞으로 올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오브 후죠. 루프. 그래서 이렇게 오브 후주에다가 밑줄을 꺼요. 알게 뭐예요? 자, 봐봐. I broke the top.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후주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아, 이추죠. 이것은 집이고요. 그 집의 지붕의 꼭대기를 깼다 이러면 돼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우고 가볼게. 그러니까 느껴야 돼. 후주에 대해서는. 자, 후주가 받는 건 더 하우스인데 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집이고 더 탑 오브 후주 아이 브로크. 자, 그러면 후주가 있으니까 얘가 받는 건 뭐예요? 아, 후주 루프.
후주로 이츠죠. 그리고 이것은 집이고요. 그 집의 지붕의 꼭대기를 나는 깼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후주가 나오면. 자, 봐봐. 이것은 집이고 후주 루프 그 집의 지붕 I sang a song in front of 전치사죠. 자, 그럼 어떻게 읽을까? 이것은 집인데요. 자, 그 집의 지붕을 나는 노래했다. 앞에서.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소유격, 얘가 소유격이잖아. 소유격 플러스 명사면 얘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죠. 이제 이해 가지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바뀌어서 소유격이 있으면 후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뒷문장의 소유격 명사는 명사잖아. 그럼 얘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니까 뒤로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게. 자, in front of 어때요? 전치사 외롭죠? 그럼 앞으로 간다고. This is the house in front of whose roof I sang a song.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럼 읽는 거 봐봐. 이것은 집이고요. 그 집의 지붕 앞에서 나는 노래를 불렀다. 이해 가죠? 마음에 안 들어? 이해 가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격이 있어서 후주를 쓰는데 여기 전치사를 쓰고 더 쉽게 가볼까? 이것은 집이고요. 이것은 집이고 나는 산다. live in 그 집의 그 집의 지붕에서 산다. 지붕에서 살 수 있겠죠. 그얘 후주죠. 그럼 어떻게 해? This is a house. 자, 얘네들 붙어 있으니까 후주 루프 I live in이죠. 뒤에 전치사 외롭죠. 그러니까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얘는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있죠? 그쵸? 그럼 여기 in이 없으면 틀린 거야. 이해 가죠? live까지 쓰면은 후주 루프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후주 루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live 다음에 전치사 써줘야죠. 그래야 들어가겠죠. it's 루프라는 말이. 그런데 in이 외로워. 그래서 시험 문제, 홍대 이런 데서 잘 내는 게 뭐였냐면, 요즘은 안 나오지만, in, 후주, 루프야. 여기 인후주에다가 밑줄을 꺼져버려요. 그리고 I live야. 그러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잖아. 똑같아요.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거야. 후주 명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후주 문제는. 됐나요? 후주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자, 얘를 봐봐. 후주루프 지울게요. 그냥 휘치라고 생각하면 인위치 다음에 완전한 문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한 거. This is the house. 뭐 콤마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다음에 whose roof I broke야. 그럼 후주 명사가 나왔어요. 얘 그냥 휘치로 바꾸세요. 휘치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후주 루프 맞는 거야. 뒤에 목적어 없잖아. 자, 한 번 더 갈게요. This is the house whose roof I
싱, 생, 노래, 현재로 쓸게. sing a song이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후주 명사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관계대명사면 맞아요, 틀려요? 완전한 문장이잖아. 틀렸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전치사 써줘야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주 명사를 그냥 휘치로 그냥 바꿔버리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무리 어렵게 낸 후주 문제도 그냥 쉽게 풀 수 있다. 이해 가죠? 후주 명사를. 자, 봐봐. 처음에 또 했던 거. This is my father. whose 자 is a teacher.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후주 얘를 그냥 사람이니까 후로 바꾸세요. 말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후주자 맞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만 풀면 다 풀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러면 what을 쓸 건지, which를 쓸 건지는 뭐로 판단해요? 뒤는 다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쵸? what을 쓸 건지, which를 쓸 건지는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해야죠. 여기 which,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겠지만, what은 선행사,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명사가 없어야죠. 됐죠? 요것도 이제 필기해 두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대시입니다. 대은, 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 대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있고요. 관계 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라면 대시 what과 that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요? 자, 주어 쓰고 동사를 썼습니다. 다음에 what을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 명사절 접속사라는 얘기는 뭐야? 명사 자리에 있는 접속사야.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되잖아. 그럼 자, 그러면 요렇게 명사 자리, what은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at은 무조건 명사 하나 쓴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돼. what은 무조건 명사 하나 쓴 거야.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what을 보자마자 명사 하나 있는 거예요. 왜?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명사 꾸며주는 거고 명사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앞에. 그래서 what은 무조건 명사 하나 쓴 겁니다. 그러면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되니까 what도 쓸 수 있고 that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명사 자리에서 what 다음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대식 관계대명사라면 what을 쓸 겁니까? that을 쓸 겁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간단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다음에는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t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그쵸? 다음에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what이잖아. 명사를 포함한 불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what 다음에는. 그러니까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뭐로 판단하는 거야?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죠.
대시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의 유무로 판단하고 대시 명사절 접속사라면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어려운 거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후즈. 시발 아무리 말도 못 오겠어. 두 번째, 대. 이게 뭐 지멋대로 쓰거든. 동격이 대도 있지. 또 무슨 대도 있어요? 부사절 접속사 대도 있죠. 소대 서치대 구문에서. 다음에 관계대명사로도 쓰이지.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안 된다. 그럼 문법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한 정체를 일단 밝혀야 돼. 대시 나오면 명사절 접속사냐, 관계대명사, 야, 부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자, 대 하나만 더 할게요. 대시 이번에는 동격의 대도 있어요. 동격의 대. 이건 뭐냐면 명사가 나오고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동격의 대은 명사, 무슨 명사? 대이하라는 명사. 이렇게 동격이거든요. 앞에 명사는 무, 정, 형 명사여야 됩니다. 형태가 없는 명사여야 돼. 더 팩트, 사실. 형태 없죠? 무슨 사실? 대이하라는 사실. 디 아이디어, 생각. 무슨 생각? 대이하라는 생각. 에비던스, 증거. 무슨 증거? 대이하라는 증거. 이렇게 형태가 없는 명사일 때 대동격을 씁니다. 무정형 명사일 때까지. 일단은 이거 말고 이제 강조 구문의 대시 있죠. 그건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자, 그러면 명사가 있는데 대시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면 대선 뭐야? 관계대명사겠죠. 명사가 있고 대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완전한 문장이면 동격이 대시겠죠. 간단하죠? 두 번째, 뭔진 모르겠는데 앞에 명사가 무정형 명사야. 아, 그럼 무조건 동격이 되시겠죠.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지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자, 뭔지 모르겠는데 슬쩍 보니까 또 동사가 있죠. 그럼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접속사도 있어야 돼요. 간단하죠. 접속사는 뭘 쓸 건지는 뒤로 보고 판단하면 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아 형용사 썼잖아. 완전한 문장이잖아. 자,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끝내버려야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대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 대선 둘 중 하나네요. 뭐? 명사절 접속사거나 동격이네요. 또는 부사절 접속사, so that.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반드시 앞에 so나 such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so나 such가 없으니까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겠죠. 그쵸?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명사절 접속사냐? 동격이냐? 근데 명사 자리가 아니잖아. 명사 충돌이 돼버리잖아.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럼 뭐야? 동격이 되시겠죠. 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예요. 자, 다시 갑시다.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는 간단합니다. 해석해야 돼요. 해석. 명사 수식이면
다시 이거 끊었다 갈게. 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는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형용사가 정답이고,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가 정답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make, keep입니다. make나 keep이 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거야. make나 keep이 삼형식으로 쓰이면 make 하나만 쓸게요. 명사 쓰고 다음에 부사 쓰겠죠. 요렇게 꾸며주는 거고, 오형식으로 쓰이면 make 명사 다음에 형용사 쓰겠죠. 그럼 얘를 꾸며주는 거죠. 해석해야 돼. 그래서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이렇게 단순하게 안 냅니다.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주어로 빠집니다. is made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명사 수식이면 형용사 답이고, 부사 수식이면, 동사 수식이면 부사가 답이고. 지금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냥 형용사 쓰세요. 형용사 쓰는 문제야. 이해 갑니까? 출제 의도라는 게 있잖아. 그치? 지금 내가 원론적인 거를 설명한 거고, 출제 의도는 뭐야? 형용사 쓰라 이거야. 됐나요? 어. 자, 그럼 가봅시다. 지금 이제 부사냐 형용사냐인데, 뭐야 이거 프로브. 끝. 형용사 쓰면 되죠. 이 형식이잖아. 자, 이 형식.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프로브, 뭐뭐로 판명되다. 맞죠?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 주어는 is proved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홍대 기출이에요. 밑줄 꺼놨어, 옛날에. is proved 맞아요, 틀려요? 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 나는 중학교 때부터 prove, 뭐뭐로 판명되다, 이 형식 동사로 배웠거든요. 그러면 수동태가 안 되잖아. 자동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프로브는 이 형식으로 판명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삼형식으로 무엇을 입증하다 라는 뜻이 있죠. 삼형식이니까 수동태 맞아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아주대 2005년부터 내가 봐온 아주대 문제에서 이형식 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게 매년 나오고 있다는 얘기네. 25년도에 나왔잖아. 그쵸? 뭐로 나왔어? 리메인으로 나왔었잖아. 다음엔 뭐가 나온 거야? 프로브가 나온 거예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오감동사. 뭐, 이런 것들. 그치? 오감동사, 뭐, 룩.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계속 이 형식 다음에 형용사 쓰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쵸? 왜 형용사 쓰는 게 나올까요? 그게 출제 의도기 때문에 그래. 음, 음. 한 문제 오래 푸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딱 보자마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법 문제는. 그치?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해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음? 그런 서치 동그라미 치고 대명사죠. 앞에서 빠른 성과, 신속한 결과라는 말이 언급이 됐겠죠. 3월에 콤마 찍고 when이 나오면 근데 그때 이렇게 읽으면 돼. 자, which가 있습니다. A가 있고 A. 그게 뭔데? A, 콤마 찍고 which, A. 근데 그거. 자, A, when이 있습니다. A, 그때, 그때는 언제야? 자, A가 있고, 콤마 있고, when이 있으면, 근데, 그때. 관계대명사가, 이거 SAT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SAT 시험 문제에서는 구두점이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해. 독해할 때 많이 써먹어 보세요. 콤마 찍고 휘치를 쓸까요? 아니면 콤마 없이 휘치를 쓸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 독해가 재밌습니다. 잘 들으세요. 콤마 찍고 휘치가 있으면 이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내는 시험이 있어. 그게 토플이야. 이제 뉴토플에서는 안 나오겠죠. 여지까지 토플. 왜? 지문은 조금뿐이 없는데 문제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콤마 찍고 휘치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토플뿐이 없었다. 원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자, 보세요. 콤마 찍고 휘치를 쓰면 여기는 부가적 설명이야. 부연 설명이야. 콤마가 없으면 구체적 설명이에요. 오늘 문법만 하네. 자, 선생님 이름이 하지석이야. 자, 후가 맞을까? 콤마 찍고 후가 맞을까? 콤마 찍고 후. 자, 한번 보세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건 앞에 명사에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야. 구체적 정보를 준 겁니다. 하지석 다 알잖아. 그쵸? 그럼 절대로 콤마 쓰면 안 돼요. 외대 기출이야. 10년 이전에. 외대 시험 볼 때. 10년 전에. 무조건 콤마 써야 돼. 고유명사잖아. 고유명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명사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더 최상급이 있어요. 최상급 명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콤마 찍고 휘치 써야 돼. 콤마 없이 휘치 써야 돼. 콤마 찍고 휘치 써야죠. 이미 최상급이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구체적 정보를 준 거고 얘는 부연 설명, 구체적 정보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정보야. 알 수 없는 정보.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고 썼습니다. 콤마 써야 돼, 안 써야 돼? 무슨 호텔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콤마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D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독해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읽을 줄 알겠죠? 이때는 콤마 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월드, 와이드, 호텔. 콤마 찍고 휘치 써야죠. 왜? 구글 치면 나오잖아. 월드와이드 호텔. 모든 정보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는 뭐야? 그냥 부연 설명이야.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이게 이제 콤마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계속적 용법, 콤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 해서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우는데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언제 콤마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 대은 못 쓴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 그쵸? 다 알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접속사 대은 명사절 접속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대은 블랭크 컨정션이라고 해.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 생략하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하잖아.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생략해버리는 거야.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할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전에 뭐 하죠? 잠깐 쉬죠. 잠깐 쉬는 게 쉼표야. 그리고 중요한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중요하지도 않은 대을 씁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야. 블랭크 컨정션이라서. 그냥 알고 있으세요. 시험 문제는 이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오잖아.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잖아. 콤마 찍고 대 못 쓴다. 근데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렇게 하다가 콤마 찍고 이렇게 하다가 콤마 찍고 됐습니다. 불완전한 문장 나와. 이거 관계대명사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아마 저기 아주대 기출일 거예요. 아직 안 풀었지만. 아, 이거 필요 없는 말이잖아. 필요 없는 말이죠. 삽입의 콤마지. 예, 이때 콤마는 삽입의 콤마잖아. 그쵸? 그 맨날 나오는 게 그래서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그냥 콤마 찍고 댐 못 쓴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엿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문제야. 자, 수능 기출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콤마 찍고 됐었어요. 다음에 명사가 있어. 아,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지시형용사라고. 그래서 맞아요. 관계대명사만 못 쓴다고요. 콤마 찍고 됐어. 아이고, 한 문제를 한 시간을 하네요. 가봅시다. 한 사람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속한 결과를 3월에 근데 그때 별로 안 중요한 줄 알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쵸? 이것은 이러한 모든 일은 시작했습니다. 무엇과 함께 명백하지만 그러나 스타틀링 별표요. 잘 나오는 단어죠.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뜻이야. 스타틀링. 명백하지만 놀라운 어드미션, 인정과 함께. 자, with 다음에는 조건이야. 중요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명백하지만 놀라운. 됐죠? 달에 착륙했습니다. 어때? 명백하죠? 하지만 놀랍죠? 이럴 때 쓰는 거야. 놀라운 인정, 시인과 함께. 자, 그럼 요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독해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지만 무슨 인정해야지. 무슨 인정을 했길래 이 모든 일이 시작했는지 궁금해야 된다. 그럼 내 머릿속에 무슨 인정해야죠. 무슨 인정? 자, 무엇에 의해서? 하나에 의해서. 뭐 중에 하나? one of the 복수명사. 회사 중 하나. 가장 작은 담배 회사, 리켓 그룹이라는 담배 회사 중 하나에 의해서 인정을 했다가 무슨 인정이냐고. 계속 따라가야 돼. 무슨 인정? 어드미션에 걸리는 동격의 대시죠. 무슨 인정? 그러니까 이게 독해의 기본이야. 계속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 그럼 내가 궁금해했잖아. 왜 그래? 그게 뭐야? 궁금해했죠. 이 단어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지? 궁금하죠.
그러면 내 궁금한 걸 찾는 순간 그게 무조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궁금해한 걸 찾으면 그게 무조건 문제로 나오는 게 출제 의도다. 그러면 우리는 출제 의도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무슨 인정하면서 가야 돼. 무슨 인정이야? 제일 중요한 말이죠. 시가렛이 중독이 있다. 찾았잖아. 내가 궁금한 게 해결을 했죠. 그럼 얘가 포인트야. 시가렛은 중독이 있고, 그리고 포인티들리, 날카롭게 특히 특징 지어진다. 미안해. 판매되어진다. 마켓. 아이들에게 수년 동안 판매되었다. 자, 됐습니다. 이거를 시인했다 이거야. 이러한 시인은 시그널 나타냈습니다. 최초의 첫 번째 실질적인 단절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수년간 팔았대요. 문제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죠. 아, 문제점 나오면 무조건 해결책이야.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거는 첫 번째, 진정한 단절을 나타냈다. 해결했다 이거야. 뭐로부터? 그 산업의, 담배 산업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시험 문제 신호 이불에 밑줄 꺼놓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 거예요? 응? 이 뜻 아나? 이불은 악마인데 악마가 없는 거니까 좋은 말인가?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는 의미 없어요. 아, 해결책으로 단절을 했대.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의 말이겠죠. 그쵸? 마이너스를 단절해야지. 중요한 긍정적인 거를 단절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부터의 브레이크를 했겠죠. 우리가, 얼, 어, 얘가 명사로 쓰이면 대안이죠. 무엇에 대한 대안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대안이 나오는 거잖아. A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A가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대안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신호 이글,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란 뜻이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태도를 신호 이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레포티들리 소문에 의하면 그쵸?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러한 이벤트는 앞에서 얘기한 단절이죠. 프랑크푸르트 별표합니다. 문법이 설명이 많아. 신속한인데 얘가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A 투부정사라고 쓰세요. A가 뭐 하도록 촉구하다야. 촉구하다, 촉발하다, 촉발시키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단어 문제로도 잘 나오는 겁니다. 트리거, 프로보크, 뭐 스파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람프트가 신속한이란 형용사는 다 알고 있지만 동사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형식,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이 사람이 전화하도록 촉발시켰다 이거야. 그의 친구 빌 클린턴에게. 그래서 백악관은 그 이후에 get in touch with 연락했다 이거죠. 미시시피 무어에게 연락했습니다. 인지 아닌지 묻기 위해서. 터크 S 동그라미 회담 뭐 대화
높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잖아. 자, 뭘 가지? 그 산업, 담배겠죠? 담배 산업, 어, 에서의 어떤 대화가, 여기, 얘네들이 이제 뭐 저기 밝혔잖아. 애들한테 뭐 몇 년 동안 팔았고 중독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어떤 대화가 입증되었는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이 웨더죠 얘는 if나 웨더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에서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 that 다음에는 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앞부 건대할 때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자, 됐습니다. prove 보자마자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야, 뭐, 아주대의 특성이죠. 지문 안 읽고 보기 메커니즘만으로도 문제, 정답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보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단어 게임으로 가는 거야. 카타스트로픽, 재앙적인이죠. 뭐, 대재앙이죠. 디제스트러스, 재앙적인이죠. 캡터클리스틱, 재앙적인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어? 뭐 재앙적인 거니까. 그치? 자, 다음에 프로스크라이브는 뭡니까? 금지하는 거죠. 스크라이브가 쓰는 거야. 프로 앞에다가 딱 쓰는 거야. 들어오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거 금지하는 거고. 프리스크라이브는 뭡니까? 프리스크라이브는 미리 쓰는 거야. 조제하는 거죠. 조제하다, 처방하다. 프로스크라이브는 앞에다 써놓는 거니까 금지하다. 서프레스는 누르는 거잖아. 억제하는 거잖아. 못하게 하는 거잖아. 둘 다, 야, 1번이 답이면 2번도 답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4번, 5번 날리고요. 에미트, 내보내는 거죠. 미트가 샌드, 보내다야. 이는 아웃이고, 바깥쪽으로 보내는 거죠. 수표, 뿜어내는 거야. 분출하는 거야. 보내는 거죠. 익스펠, 바깥쪽으로. 펠은 드라이브죠. 몰고 가는 거니까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죠. 이 세 개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이 둘이 같은 말이잖아. 사소한. 정답 1번. 자, 사소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구나라는 걸 알겠죠? 니글리저블, 패티. 저번 시간에도 써줬어요, 사소한. 펄트리, 인시그니피컨트, 트리비얼, 트라이플릭. 앞부분에는 트리비얼 단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트라이플릭, 패티, 펄트리 요것만 써줬었고요. 자, 가봅시다. 자, 오브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 콜로케이션 잘 나옵니다.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쵸? 그러니까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도 고유한 전치사는 바뀌지 않아요. object to 어디에 반대하다. 반대 objection to 무엇에 대한 반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것, 심각하게 상기시켜주는 게 있나 봐요. 무엇을? 화산의 치명적인 파워. 자, 리썰 별표합니다. 치명적인. 얘도 잘 나오는 단어야. 우리 저기 성룡 나오는 건가? 홍콩 영화 중에 리썰 웨펀이란 영화가 있어. 나중에 보세요. 안 보겠지만 치명적인 모탈. 모터가 붙으면 죽음이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모탈하면 뭡니까? 아, 죽지 않아. 그래서 불멸의, 불후의, 불의 명곡 들어봤죠? 모탈. 다음에 페이틀. 다음에 데들리. 다 치명적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할 때는 문법하고 어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화산의 치명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기시켜주는 게 있는데, 자, 콤마가 왜 여기 있어? 요까지. 동사 앞까지 이렇게 하면 동격이죠? 이 상기시켜주는 게 뭐냐? 궁금하니까 써주고 있어요. 플라스타 캐스터, 뭐, 석고 캐스트입니다. 희생자의 이때 폭발해서 서기 79년 화산이 폭발했을 때 희생자가 발생했나 봐요. 그 희생자를 석고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그런데 플래스터 캐스터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상기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누르면서 베개를 어디 쪽에? 그들의 얼굴 쪽에 in vain 이렇게 써봐. in vain. 이 vain이야. 헛되이라는 뜻이야. vain 앞에는 in을 씁니다. 헛된 시도 안에서 keep from ing 삼가다 하지 않는 거죠. keep from ing abstain from ing refrain from ing 뭐뭐 하는 것을 삼가다. abstain 같은 경우 tain이 hold라는 어근이야. AB는 away, 멀리 떨어져서 잡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담배 펴야 되는데 담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피겠죠. 그쵸? 삼가는 거야. inhaling ash, 들어 마시는 거, 젤을. 그러니까 젤 들어 마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비계로 코 틀어 막고 있다가 죽은 거야. 아유. 베수비오 화산은 사례죠. 전형적으로 플랭크했다. 거대한 기둥을, 애쉬와 스톤 기둥을. 근데 그건 디스퍼스. 얘가 단서네요. 그대로 패러프레이즈. 흩어졌다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흩어진 거야. 자, 지우고 가볼게. 우리가 앞에 블랭크가 있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체인징 시그널 없으면 패러프레이징으로 들어가면 돼요.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건 어떻게 시킨 거냐. 따라가면 되죠. 바람에 의해서 흩어진다면 화산 내부에서 대기 중으로 화산재와 돌 등을 밖으로 내보내겠죠. 자, ongoing 별표합니다. 해시태그 거세요. 현재. ongoing이 진행 중인이란 뜻이거든. 진행 중인. 그래서 해시태그 무조건 현재가 떨어져야 돼요. now가 떨어져야 돼. now가. SAT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야. 진행 중인 해시태그 현재. 자, evacuate. 얘 버큐미야. 비어 있는 거죠. 그쵸?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피할 때 비어있는 곳으로 대피하잖아요. 그래서 피난하다, 대피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대피시키다, 피난하다. 지금 대피 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1632 블래스트, 폭발이겠죠. 근데 그건 네팔 지역, 미안해. 나폴리 지역까지 도달했다. 베얼리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되게 좀 어렵습니다. 베얼리가 준부정어로 쓰일 수 있어요. 거의 뭐뭐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낫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뭐 이런 거죠. 다 준부정어죠. 요런 뜻이 있는가 하면 겨우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 barely는. 이 두 가지 뜻 다 알아두세요. 겨우 뭐 가까스로 뭐뭐 하다. 여기는 이제 도달했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나 과학자들은 최근에 데디아를 알았다. 자, 런데 이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언제 쓰는지 좀 얘기해 줄게. 이 런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알았을 때에는 몰랐던 걸 알았을 때 런 that을 씁니다. 뭔가 몰랐는데 어떤 깨달았을 때 그때도 런 that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쓸 때 쓰는 거야. 자, 데디아라는 그럼 몰랐던 사실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야? 신정보가 되는 거야. 그쵸?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신정보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더 큰 화산 폭발이 1700년에 BC 레버리지 했다. 대부분의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장소, 더 플레이스가 생략이 돼 있겠죠. 어떤 장소, where 이렇게 해서 생략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장소를 레버리지 했다. 레버리지 별표요. 야, 파괴된, 고장나고 다 부서진 장난감 자동차를 내버리지, 랩이지. 됐죠? 내버리지, 랩이지. 자, 파괴하다. 여기다 쓸게요.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그래서 devastate, ruin, 뭐 이런 것들, destroy.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destroy죠. 랩이지, destroy. 파괴하다. 이렇게 잘 외워둬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아주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지만 5년 전만 해도 홍대든 아니면 건대든 뭐 지필번호대에서는 1번부터 뭐 동대 뭐 모든 학교가 1번부터 5번까지는 단어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때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자, 자, 서치 동그라미 치고 대명사라고 했죠. 그럼 앞에 화산 폭발인데 어떤 화산 폭발인지 형용사 블랭크니까 가치 판단이잖아. 어떤 화산 폭발인지 서치가 있으니까 앞에서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어떤 화산 폭발이야? 아, 랩이지.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2005년 풀고 2004년 아주대를 푸는데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치? 결국 단어 많이 외운 놈, 문법 많이 아는 놈이 합격이다.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뭐뭐마다 2000년마다 에브리 다음에 기수를 쓰면 복수명사 쓴다 그랬습니다. 에브리 기수 복수명사 서수 단수명사
5분마다 어떻게 써요? 5분마다 every 5 minutes 이렇게 써도 되고 fifth minute 뭐 옛날 문법이죠. 자, 그래서 다음번이 coming due 곧 닥칠 거다. 다음번 저기 분화 폭발도 곧 닥칠 거다. 2000년마다 일어나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9번. 자, 그의 발표에서 소유격을 썼으니까 누가 발표한 거? 얘가 발표한 거겠죠? 상무이사입니다.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inform 대, 자, inform 알렸다. 자,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예요. 주어 동사 이렇게 갈게요. 자, convinced야, convincing이야. assure야, assuring이야. 이 R이 하나씩 더 쓰면 안 되죠. assuring이야. 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아, 둘 다. 답은 똑같아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네. 그죠? 대명사절이니까 명사 썼으니까 ing죠? 그쵸? 탐이 확신하는 거니까 ing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항상 시험 문제 1번이 정답이야. 자, 봐봐. 우리가 convince, assure, 지겹게 했잖아. inform, 알리다죠. notify, 알리다죠. warn, 경고하다죠. remind, 상기시키다죠. somebody, 누구에게 that 이하를 확신시키다 또는 of 이하를 확신시키다. 간혹 투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네, 잘 안 나오니까 안 쓸게요. 이게 누구에게 대디아를 확신시키다. 삼형식으로 오인하기 쉬운 사형식 동사. 유명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보면 뭐 해야 돼? 바로 A 대 또는 A of B의 형태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자, 수동태로 빠져볼게요. is, convince 하나만 쓸게. 다음에 수동태인데 대절이 나오죠. of가 나오고요. 문법 문제에서는 of 안 줍니다. 그럼 전치사 명사로 간주해서 금방 1번을 정답으로 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제 볼게요. 부사절 접속사 주어 is convinced 대 다음에 주어. 그러면 이것도 잘 나와요. 이때 주어는 반드시 사람 주어여야 돼. 지어지고 being이 생략되면서 pp 써야 된다고. 정답 1번. 왜 pp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편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 주어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pp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기 뭐 대절을 줘버리니까 명사절, 명사 쓴 거니까 ing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탐에게 대디아를 확신시킨 거야. 탐에게 대디아를 확신시킨 겁니다.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인폼 보자마자 대시나 오브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사회에게 이 이익을 무슨 이익? 자, 명사 뒤에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는 간단해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야. 선생님, 단어를 모르는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명사의 유무로 판단하라고. 목적어가 있느냐, 목적어가 없느냐. 전치사 명사는 필요 없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이 명사 뒤에 ing나 pp는 주격관계대명사 축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얘는 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수동태. 아, 동사 썼으면 기본적으로 명사 써야죠. 자동사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동사도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인 거야.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동사도 없어져야 돼서 동사에 ing 붙이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할 뿐이죠. being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벌어져.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프라피츠 언드야? 아니면 언이야? 아, 이익이 벌어. 그럼 뭘 벌어? 명사 있어야죠. 이익이 번데 뭘 벌어? 이익을 낳을 수도 있잖아. 명사가 없잖아. 그럼 수동태가 맞는 거죠. 그래서 PP 벌어진 뭐로부터 비즈니스로부터 벌어진 지우고 갈게요. 이제 복잡하니까. 자, that 이하를 알렸다. 이 이익인데 어떤 이익? 그 사업에서 얻어진 이 이익이 상승할 거라는 얘기야. 대절의 주어 동사죠. 50% 이상. and that 별표요. 이때 that 쓰는 거 성대 기출이라고 그랬어. 예전에 성대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and, and 앞에 콤마를 쓴다는 건 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콤마가 없잖아. and 앞에 콤마가 없으면 두 개 이상의 나열인데, that, 대절이 나열이란 말이야. 됐죠? 이 앞에 that은 생략 가능해요. 명사절 접속사면. 근데 뒤에 이 that은 생략 불가야. 자, 콤마가 없어서 그래. 콤마가 있으면 또 다른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써야 돼요. 그런데 앞에 주어 동사 that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고 콤마 없이 and면 두 개의 나열이니까 대절의 나열이라고 이렇게. 근데 앞에 that은 생략해도 가능하지만 뒤에 that은 생략 불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데이에다가 밑줄 꺼놓으면 틀린 거야. 앞에 that 있어야 돼. 뭐로 판단해? and 앞에 콤마로 판단하는 거야. 아, 이렇게 쓰다가 콤마 있고 and면 또 다른 문장을 쓰거나 세 개 이상의 나열일 때 and 앞에 콤마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 동사에서 they 써도 돼. 또 다른 문장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다가 and인데 아, 여기 they를 썼어. 그럼 뭐랑 병렬 구조야? 아, 대절이랑 병렬 구조겠죠, 앞에. 그러니까, 여기도 that day라고 써야 된다고. that day라고. 그냥, and 앞에 콤마가 없으면 두 개의 나열이겠죠. 그쵸? 문장과 문장을 나열할 때는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 그런데, and 앞에 콤마가 없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대절의 나열이라고. 그럼 대절의 나열이니까 두 번째
주어 앞에는 반드시 that을 써줘야 된다 이거야. 여기서 that 이하를 알렸다. 그리고 that 이하를 알렸다. 이때 that 무조건 써줘야 돼. 되게 고난이도 문법입니다. 자, 그들은 be supposed to 이거는 그냥 should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너희들이 오늘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해야지. 그냥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냥 should예요. recommend 추천. 추천. 보너스를 추천하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렸다. 누구에게? 관리자. 관리자들을 위해서. 근데, 자, 주동동 삽입. 주동동 삽입. 후 써야 돼. 훔 쓰면 안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받았어야 됐어. 지난! 과거 표시 부사고. 그럼 과거로 써야죠. 조동사의 과거형 뭐야? 조동사 have pp니까 have been이라고 써야겠네요. have been. 5번이 틀렸습니다. may 무슨 뜻이에요? 일지도 모른다야. might 무슨 뜻이에요? 일지도 모른다야. 확률상으로 might를 썼다는 건 may보다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 없어요. might, 뭐 would,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야? have pp. 그럼 뭐야? 였을지도 모른다야. should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죠. should have pp, 뭐뭐 해야 했다야. 그쵸? 간단하죠? could 뭐야? 할 수 있다. could have pp,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는 뭐야? 야, 그러면 그 컵이 깨질 수도 있었다. 안 깨졌다는 얘기잖아. 그쵸? should have pp. 해야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 간단하죠? 음.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 과거로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거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과거인 거야. 지난주인 거야. 그래서 추천의 대상인 관리자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점보다 지난주 회의는 더 이전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로 써야겠죠. should have pp 써야 되고요. 두 번째, should have pp. 뭐뭐 해야만 했다. 하지만 못했다. 이것만 알면 안 되죠. 독해할 때 should have pp 나오면 뭐야? should have pp. 후회, 유감이잖아. 후회나 유감이라는 얘기는 뭐야? 감정이잖아. 감정 표현이죠. 그쵸? 저자의 감정이 드러난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단서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should have pp는. 맞죠? 만약에 should have pp가 있는 문장이 있어. 저자의 태도는 무조건 후회죠. 리그리트. 정답 리그리트. 이거 수능 특강 할 때 방학 특강 때 했잖아요. 리그리트 정답 나온 거. 너희들은 다 했어. 그러니까 should have pp는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should have pp는. 5분 쉬었다 갑시다. 자, 나는 정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A는 B다. 이렇게 정의 유형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뒤에 달라붙어 있던 형용사가 중요하다.
이 사람에 대한 주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를 프로세스하는 글이에요. 그쵸? 그럼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outstanding이야. 뛰어난. 나는 뛰어난 드라이버다. 왜 outstanding이라는 말을 썼을까를 찾아가는 글이야.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잡법, 그치? 10분간의 스티어링, 운전하는 거죠. 어? 18개의 바퀴를 운전하는 거. 이게 18륜이라고 하죠. 18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실려 있는 4만 파운드의 오렌지가 실려 있는, 그치? 운전하는 것은 아래쪽으로 주간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어디에 있는 아리조나에 있는. 그러면 10분간 운전하는 것이, 그쵸? 포스, 목적어, 투부정사잖아. 이거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뭐, 인커리, 그치, 코즈,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치? 내가 동그라미 치고요. 자, 어게인의 뜻이죠? 해시태그 뭐다? 변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리이벨루에이트 하도록 했다는 얘기는 변화가 나타난 거야. 혼자 자뻑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내가 최고라고. 딱 보는 순간 변화. 나는 아웃스탠딩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걸 왜 아니라고 했을까를 또 찾아가는 글이야. 궁금하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평가하게 됐어.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제일 잘 나간 게 아니었어.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러면 왜? 그걸 찾아가는 글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뭐야? 아웃스탠딩이겠죠.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아웃스탠딩은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자, 만우버 별표합니다. 만우버. 자, 총 들고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제 막 앞으로 기고 뒤로 기고 할 거야. 총 들고. 철조망 같은 거 막 기어서 통과하고. 근데 갑자기 동안이가 뻘뚝 섰어요. 마! 누가! 군사훈련이야. 군사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그래서 move의 동의어로 잘 나옵니다. 누가! 자, 여기 빨간, 형광펜 이렇게 칠해봐. 자,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너 이거 대답 못하면은 사형이야. 원서가. 뭐가 떠올라? 만우버하고 아이 딱 보는 순간. 도치? 명사 충돌. 야, 명사 충돌이 안 보이면은 문법 문제도 못 풀고 독해도 못 해요. 자, 명사 충돌 1번 복합 명사일 때. 복합 명사일 때 명사 충돌. 두 번째, 사형식에서 somebody, something일 때 명사 충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잖아. 명사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어 동사, 명사 충돌. 주어하고 명사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수일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네 번째가 뭐야?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써야 되는데 전명구 삽입. 전명구 삽입. 5번이 뭐야? 목적어 후치. 뭐 예를 들어서 regard A as B. 뒤로 간다고. 목적어 후치.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어는 is regarded 명사 as 명사. as 명사니까 수동태 쓴 거 맞잖아. 근데 뒤에 또 명사 있다고. 명사 충돌. 이 얘기는 뭐야? 리가드 다음에 있는 명사가 뒤로 간 거잖아. 그럼 수동태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독해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가 충돌되면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사는 겹쳐서 절대 못 쓴다. 그리고 명사가 충돌되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를 파악 못하면 해석도 못한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겠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자, 내가 take A for granted 당연히 여기다잖아. 그쵸?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히 여기다죠? 근데 A가 대절이면 가목, 진목 써서 take it for granted that. that이야를 당연히 여기다. 맞죠? 맞죠? 수거처럼 외운다고. take it for granted that.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A is taken for 하이픈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granted. 그래서 taken for granted에 밑줄 꺼놓는다고. 맞냐 틀리냐. 당연한이란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take A for granted가 나오면 take it for granted that도 생각이 나야 되고요. taken for granted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 바로 틀렸죠? 일이 써야죠. 내가 당연히 여기는 이동이 차 안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절대적으로 완전히 주어스 별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 거야. 최소한 기출문제 풀면서 단어는 다 외웠냐. 그쵸? 죽었어. 자,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이제부터.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그 예를 들면 밥 먹고 와서 샤워하고 와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나는 영어하고 그 이후에 새벽 2시까지는 수학한다. 학교에서는 단어 1000개씩 외운다, 하루에. 1000개씩 외워야 돼. 죽었어. 됐습니다. 죽었어. 몹시 힘든 거야. 몹시 힘든. 힘든. 자, onerous. onerous. 원. 나 혼자 다 해야 되는, 나 혼자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onerous. 그래서 difficult야. 어려운 거야. hard야. 자, 택신 별표합니다. 택신. 자, 월급은 집꼬리만 한데 텍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어때요? 죽었어. 자, 이 택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외국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은 많이 아는 단어야.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빨리 다 이렇게 해봐. 택시, 너 왜 안 해? 야, 씨, 수학 문제 안 풀려. 아, 머리를 쥐어짜는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죠? 머리를 쥐어짜는. 자, 더는 뭐야, 그러면? 죽었어 하고 더하고 비교해야죠. 죽었어 이런 느낌이고 얘는 뭐야? 학교에서 단어 1000개씩 외워. 1000개 갖고는 안 되죠. 2000개는 외워야죠. 더 할게요. 더 외울게요. 더 할게요. 열정. 열정. 더 할게요. 저기 파이어에서 나온 거잖아. 피버. 그래서 퍼비드. 형용사형으로.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 거죠. 패션. 열정. 질. 땀을 질질 흘리면서 하겠다 이거야. 더 할게요. 죽었어.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감정을. 파일로팅은 뭐 이제 스티어링이겠죠. 조정하는 뭐 중에 하나를 이러한 천둥 같은 무게를 조정하는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imagine ing, practice ing,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그쵸? 한번
노력하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킵 오형식으로 쓰였네. 그러한 덩어리, 무거운 덩어리 무게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 움직이려고 시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 곧바른 길에서. 나의 존경심은, 트럭 기사에 대한 존경심은 크게 증가했다. 커졌다. 그러한 10분 동안. 됐죠? 됐죠? 여기 부사 써야죠. 일형식 다음에 부사 위치 기억하고요. 자, 이 글은 뭐야? 아웃스탠딩에서 변화. 아, 나는 저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서 다른 트럭 기사들을 존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11번. 자, 19세기에 많은 사람들 동그라미 치세요. 구정보죠. 구정보. 뒤집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식상한 내용이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야.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근데 얘는 구정보잖아. 그럼 뒤집어져야 돼.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19세기에 그랬다면 지금은 시점되죠. 하고 갑시다.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19세기 사람들이 통념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시간을 구분했다는 건 서로 다르니까 구분한 거잖아. 자, 다음에 not only 동그라미 치고 but also 동그라미 치고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A와 B는 병렬 구조여야 돼요. 이건 다 알죠? 두 번째, 앞에도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not only를 지우고 말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not only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so that 구문에서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 아, so 지우고 말이 돼야죠. 앞부분하고 연결이 돼야죠. 그쵸?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요까지 됐죠? 아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니를 지우고 해석을 해볼게요. 가로 열고 닫고 전면 보니까 자,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뭘 받아들여?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뭘 받아들였냐고. 계속 이렇게 쫓아가야 돼. 그러면은 accept의 목적어가 A를 받아들였다. 뭐로서? B로서 받아들였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목적어, 후치.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accept의 목적어는 뭐예요? accept의 목적어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얘와 얘가 목적어인 거야. 파란색. 다시 말하면 not only but also 자 얼굴을 잃는 관상학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잃는 골상학을 뭐로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이 얘기는 뭐야? 지금은 근거 없다. 뭐 이런 얘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두 번째, 요거를 좀 봐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리가드로 갈게. 리가드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죠.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죠. 그쵸? A하고 B가 관련이 돼 있잖아. 그럼 얘가 뭐야? 목적어고. 목적어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그럼 얘는 오형식이죠.
맞죠? 어셉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와 있는 어셉트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as는 전치사야. 그럼 뭘 쓰면 돼? 아, 명사 쓰면 깨끗해요. 그쵸? as는 전치사야. 네모 안에 뭐 쓰세요 하고 형용사 써볼게. 자, by blank late. 늦었대요. 자, 그럼 봐봐. 형용사를 쓰려면 이형식 동사 써야겠죠? 전치사 썼으면 명사 써야겠죠? 동사를 명사로 쓸 수 있는 건 준동사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명사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 쓰지 않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예외적인 걸 빼고는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 동명사 써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형식 동사를 동명사로 쓰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게 being이 있죠. be 동사가 1형식으로도 쓰이지만 2형식으로도 쓰이죠. 뭐 get도 2형식으로 쓰이죠. 그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being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생략 가능이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에서 전치사 as 다음에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고. 됐죠? 그리고 보어라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만 보어야. 그쵸?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자, 그럼 가봐. 자, as 전치사가 있고요. grounded는 pp죠. 아, 형용사 자리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또 분사잖아. 그러니까 분사도 쓸 수 있는 거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러면 얘 pp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야? 부사잖아. 그러니까 cally 부사로 써야겠네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골상학 그쵸? 머리 모양 보고 짱구면 머리 좋겠네 뭐 이러는 건가? 얼굴 뭐 이렇게 뭐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뭐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학원 강사들 얼굴은 티가 나죠. 딱 봐도 난 지나가면 알겠던데 저 사람은 학원 강사다 뭐 이런 거. 자, 펌프. 자, 튀어나온 거죠. 돌출부. 한 사람의 크레니움, 두개골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돌출부는 드러낸다. 그 또는 그녀의 성격을 드러낸다. 자, 별표합니다. so,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또 펜이 안 나와서 끊었다.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앞부분에서 한 말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so, 동사, 주어. 앞부분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너, 동사, 주어. 얘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야. 자, 일단 요까지 필기를 해두세요. 너도 써줄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너 동사 주어 또는 리더 동사 주어 일단은 이렇게 써보세요. 리더 동사 주어. 자, 리더는 부사야. 너는 접속사야. 요것도 써놓고 전부 다 뭐뭐도 역시 그래야. 동의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긍정문이면 so를 쓰고요. 앞부분이 부정문이면 너나 neither를 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필기했죠. 자, so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그래야. 자, 이 동사는 앞에 동사와 격을 맞춥니다. 비동사면 비동사 쓰면 되고, 조동사면 조동사 쓰면 되고, 일반 동사면 두 동사 쓰면 돼요. 됐죠? 이거 써줘. 비동사나 조동사나 두 동사, 두, did, does.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수일치해야 돼요. 자, 요거까지. 자, 일단 필기를 해두세요. 시험 문제는 so를 쓸 거냐, 너나 neither를 쓸 거냐, 아니면 너를 쓸 거냐, neither를 쓸 거냐야. 자, 그러면 앞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갈게. 시험 문제 내볼게요. 만약 당신이 do not go 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갈 거야. 자, 1번 so do I 2번 너 do I 3번 neither do I 4번 so will I 5번 너 will I 6번 neither will I 자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답은 하나야. 자, 일단 답이 안 되는 건 뭐야? 부정이죠. 부정에 대한 동의는 so는 못 써요. 1번 탈락, 4번 탈락. 두 번째 if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주절을 써야 되죠. 접속사 또 쓰면 안 되잖아. 주절이 나오고 접속사를 쓰는 거지. 아직 진짜 주절은 안 나왔어요. if는 부사절이잖아. 주절 써야죠. 그러면 접속사 쓰면 날라가야죠. 2번 날라가야죠. 5번 날라가야죠. 너는 접속사라고, 얘는 접속사고, 얘는 부사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주어가 아닌 부정부사가 문 들어갔으니까 도치시킨 건 맞겠죠. 그쵸? 그러면 나도 안 갈래 어떻게 써요? I will not go. 이도잖아. 그러면은 not either가 뭐야? neither잖아. 그러면 neither가 문 들어가면 부정부사가 문 들어갔으니까 도치시켜야 되잖아. will I 정답 6번.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해가죠? 이해를 해야 돼. 유명한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만약 당신이 will, not, go 가지 않으면 너 will I 여기 밑줄 꺼져 있다고. 아니 얘도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인데 그럼 주절은 어디 있어? 그래서 얘를 neither로 바꾸는 거. 자, 시험 문제. 자, 당신은 didn't go school. 나도 안 갔다.
자, 무엇을 쓸까요? 자, 나도 안 갔다. 콤마 찍고요. 또 다른 문장을 쓰려면 저 콤마 찍고 and 쓰면 되죠. 그리고 I didn't. 나도 가지 않았다 이거야. either. and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쓸 수 있는 거야. did라는. 그쵸? 자, 그러면 not either가 뭐야? neither죠. neither는 부사야. 그러니까 그리고 neither did I가 되죠. 지금 얘가 주절이잖아요. 그러면 또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neither가 뭐야? 너예요. 너 did I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요때 did는 뭘 받는 거야? 마찬가지다. 역시 그래. 마우스나 기울기, 코의 기울기 형태도 역시 리빌드. 맞죠? 시제는 19세기니까 과거 쓴 거 맞고요. 주어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시점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고는 has 이때 네모 치세요. 아예 이렇게 써. has 이때 이게 참 그냥 외우세요. 얘가 이게 과목이고요. 얘가 진목이거든. 삼형식에서. 주어에 따르면 뭐뭐라고 한다. 화살표하고 객관성 확보. 절수동태 전에 했었잖아. 절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뭐야? 객관성 확보죠. 그건 왜 중요한 거야? 절수동태에서 주절이 주어일 때 투부정사에서 완료부정사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독해할 때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나도 들은 얘기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더라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런 의도로 쓰는 거잖아, 절수동태는. 자, 현대의 생각은 대이하라고 해요. 것은, what은 명사 하나 쓴 거라 그랬어. 것은,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요까지가 주어잖아. 지우고 가자. 복잡하다. 형광펜 칠한 게 주어잖아. 그치? 요까지. 요까지가 주어죠? 그러면 what이 맞는지, what은 명사 하나 쓴 거니까 the thing, 것은, 그것은 뭐냐? which, go on, 이런, go on이 continue의 뜻도 있지만 happen의 뜻이 있잖아. 일어난 거예요. 뇌에서. 뇌에서 일어난 것이, 얘가 what이잖아. 그러니까 what은 맞죠? 그쵸? 뇌에서 일어난 것이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돼. depend on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A가 depend on B 이렇게 쓰면 B에 의해서 A가 좌지우지되고 영향을 받는 거니까 B가 포인트예요. B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얼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대의 사고방식은. 그렇죠. 선생님 얼굴 딱 보면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잖아. 근데 요 베트남 와서 이러고 있잖아. 대통령이 안 되고, 그치? 얼굴만 보면 대통령인데, 그치? 그러니까 뭐, 여기 영향 안 받아. 그러나, 자, just as 네모 쓰고, so to, 별표합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just as 네모 치고, so to 네모 치고요. 더즈에 별표하세요. 복귀할 때도 많이 나오고, 문법 문제,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 as so 구문이라고 있어. 자, just
as, 주어 동사, so to, 주어 동사 써도 되는데 선택적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이 동사를 어떻게 쓸 건가입니다. 여기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수일치, 시제일치 시켜야 돼. 여기에 맞추는 건 B동사면 B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 동사면 두동사, 뭐 두, 디드, 더즈, 일반 동사면 여기가 B동사면 B동사로 쓰면 되고 조동사면 조동사로 쓰면 되고 일반 동사면 두, 디드, 더즈 그죠? 수도 일치시키고 시제도 일치시켜야 돼요. 자, 일단 요까지 필기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 자, 요거 이제 불필요한 거는 지우고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원래는 just as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배우고요. 이때 just가 생략 가능해요. 이때 to가 생략 가능해. 하나만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s 주어 동사, so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택적 도치를 해서 해석은 여기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하듯이 마찬가지로 B 하다야. 그래서 B가 포인트야. 됐죠? B가 포인트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as, so 구문이라고 배웁니다. as, so 구문 이렇게 해서 배워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동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 앞에 동사와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와 시제를 맞춰야 돼. 주어와. 이해 가죠? 그리고 as so 구문 유명한 구문이에요. 뭐뭐 하듯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워도 되죠? 어, 필기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니까 뒤집어지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just, 아까 just as so to면 얘가 포인트라 그랬어. 요지야. 그럼 얘는 뭐야? 비유야.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야. 영국인의 성격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블라블라. 자, 주제나 제목에 바다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되잖아. 비유는 핵심어와 엔드로 연결돼도 안 됩니다. 비유는 절대로 주제나 요지가 될 수 없어요. 바다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글이 나왔는데 이 글이 주제나 제목에 에스트롤로지가 나오면 다 날려야 된다고. 비유라고 요지가 될 수 없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요지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소투, 소 이하의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에스트롤로지가 붙으면 뭐예요? 학문이야. 학문명 중에서 유일하게 학문이 아닌 학문이 에스트롤로지야. 이걸 뭐라 그래? 슈도 사이언스, 유사과학이죠. 에스트롤로지는 점성술이야. 별 보고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명이 붙었지만 유일하게 학문이 아닌 학문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왔어, 옛날에. 에스트롤로지 단어가. 자,
그러면 점성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번성했듯이 과학 세상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더주 별표하죠. 얘가 받는 게 뭐야? 컨티뉴죠. 계속해서 번성했다. 라는 얘기야. 관상, 골상, 학도 계속해서 번성했다. 뭐처럼? 조합이, 이게 조합이죠. 그 조합이, 불리게 된 것처럼. 뭐 관상학, 골상학 이렇게 불리게 된 것처럼. 그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로직 트리 관심이 있어. 로직 트리 그려볼게요. 그려줄게. A, 관상학, 골상학, 19세기. 그러나 현대, 시점 대조죠. 현대. 현대는 뭐야, 그러면? 아, 아니다. 그치? 그런데, 그러나죠. 그럼 올라가야겠죠. A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무슨 뜻이야? 형광펜 칠한 거? 전부 다 뭐야? 골상학, 관상학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게 로직들이 힘이에요. 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읽고 모르냐 이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우리는 이분법으로 그냥 읽으면 돼. 시험장에서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법은 많이 공부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분법으로만 A 아니면 B라는 논리로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